네, 안녕하세요. 우측 상단에 있는 서기수 교수의 투자 강의 노트. 예, 이 책의 저자분이신 서기수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현재는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로 있는데, 원래 제 프로필이 저는 예전에 한미은행하고 한국 시티은행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이론적으로도 뭐 많이 강의를 하지만, 실제로 실무의 경험도 좀 많이 있어가지고, 나름 최대한 쉽게, 그 다음에,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주제로 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우리 같은 이제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은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도 많이들 연락을 주시고, 뭐,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다음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일단 뭐,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 좋은데, 나만의 어떤 그 관점, 아니면 나만의 어떤 그 주관, 이런 거가 정립이 되어지신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신문 기사가 최근에 눈에 띄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고 그다음에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시그니처도 좀 위험하고 지난주에는 아시겠지만 도이치뱅크까지도 지금 CDS가 많이 올라가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내가 뭐 돈을 빌렸을 때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그 회사가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리콘밸리 사태도 예전에 어떤 그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어떤 무너짐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엮여가지고 덩달아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 지금은 오히려 투자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전의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SNS 파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만 뭐 은행이 불안하다, 뭐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다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정보를 교환한답시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뭐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남발로 인해서 실제로 괜찮은 회사, 괜찮은 은행도 위기에 휩싸이는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고 제가 작년서부터 많이 강의 때 얘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올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 IMF 이후에 가장 어렵지 않을까 뭐 수출도 그렇고 지표도 그렇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이제 이런 변수들이 생겨가지고 더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을 것 같고요. 대신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또 잡자는 의미로 본다면 올해가 또 하나의 투자의 기회라고도 제가 이렇게 반어법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대부인 레이 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라고 해서 세계 금융이 균열이 시작됐다. 조금 불안하다. 라고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미국이 또 대통령 또 대선이 있는데, 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붙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나마 저희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 파산이라든가,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경제라든가 금융 위기가 났을 때, 예전과 다르게 미국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굉장히 저기 대응 대책을 빨리 발표를 했고, 너무나 감사한 게 미국 쪽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위기감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 때 마침 그때 우리나라가 주말이거나 아니면 어떤 미국의 정부의 정책 발표가 아시아 쪽에 장이 열리기 전에 새벽이라든가 이럴 때 발표가 되면서 그나마 뭐 우리나라 그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뭐 불안감이 조금은 상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저의 생각은 그래서 미국의 정부가 굉장히 좀 발빠르게 어떤 변수라든가 위기가 오더라도 대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금값이 또 예, 많이 올라갔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 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달러 가치도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예, 달러 가치는 조금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금값이 역대 최고를 돌파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금에 대한 투자를 한 15% 안팎 정도는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가져가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 정도까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쭉 보면, 거의 40년 이상의 어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물론 굉장히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97년도 IMF 때라든가, 2003년도 그리스, 남유럽 사태 때라든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라든가, 가장 제가 이제 아쉬웠던 기회가 바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초, 종합주가 지수가 1480까지 빠졌을 때. 와, 그죠? 지금,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때가 엄청난 기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지금이 요 정도네요. 좀 조정받고 있죠. 보면 그 직전의 위기 때보다 더 하회에서 시장이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직전보다는 더 하락하진 않았지만 우린 지금까지 네 번 정도의 투자의 기회가 있었고 저의 개인 사견으로는 지금이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올 가을까지가 될 건 어떻게 모르겠지만 다섯 번째 정도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S&P 500도 그렇고 금값도 그렇고 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값은 뭐 세상 최고치인데 오히려 요즘에서 제가 금 인버스라든가 이런 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근데 40 몇 년간 보면은 역대급의 금값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한 3년에서 5년 바라보신다면 인버스 쪽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시급 빠지기로 본다면 뭐 한 몇 개월 정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떤 투자의 어떤 변수라든가 기회가 상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지금 조금 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모든 변수라든가 이런 거와 무관하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1,300원을 드디어 하회하고 있죠. 근데 역대급으로 지금 현재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10년 이상을 본다면 박스권에서 지금 이거를 돌파해서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미국이 이제 그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이제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올린 거의 결론을 보자면 올해까지는 어떤 글로벌 경제라든가 금융시장의 위기감이라든가 변수가 계속 생겨날 것 같고 그게 중장기 한 3년에서 5년 본다면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든가 뭐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뭐 해결책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이런 그 상황에 따른 이벤트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급반등 내지는 급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속된 표현으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쓰는데 시급 빠지기 같은 어떤 시급 빠지기의 투자와 더불어서 3년, 5년을 바라보는 중장기 투자를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저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질문이 그러면 산업이라든가 관심 있으신 종목이 이제 있으시면은 이 부분도 네네네. 힌트를 주실 수 있으면 살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저하고 약속하신 상황에서 제가 편하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올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반도체인데 그래도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인공지능, 뭐 AI, 로봇이라든가 전기 자동차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모든 업종이 앞으로 필요한 게 이거라고 반도체 이거라고 한다면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많이 좀 요즘에 힘들어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 그 대만의 TSMC가 너무 독주하다 보니 삼성전자도 계속 그쪽으로 이제 투자도 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라든가 아예 그냥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명확합니다. 일단은 저도 뭐 당연히 전기차 업종인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업종의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2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2차 부품 완성품, 세 번째가 아예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회사. 세 가지인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건설업으로 본다면, 건설업이 유망할 것 같다. 그러면 첫 번째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는 당연히 건설 회사일 거고 두 번째 2차 완성품은 뭐 싱크대라든가
뭐 아니면 뭐 창호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일 거고 세 번째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한다는 것은 뭐 페인트라든가 뭐 타일이라든가 유리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회사겠죠. 요거를 전기차 쪽에 대입을 해보면 완성품을 만드는 게 폭스바겐이라든가 테슬라라든가 뭐 현대기아차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가 당연히 2차 전지 관련 주식이죠. 그래서 SK온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삼성 SDI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권하는 쪽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이에요. 그래서 뭐 양극재, 양극재라든가 음극재라든가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들.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에코프로도 요즘에 조금 말이 많은데 그래도 투자자들이 어떤 내부자 거래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뭐 문제 저기 나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는 실적만 볼 거야.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죠. 예,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런 뭐 오너 리스크라든가 어떤 실적과 무관한 어떤 그런 리스크보다는 실적 장세로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요 소재 부품 쪽에 대한 부분도 저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그 대체 에너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 이제 지금까지 석유의 시대가 가면서 이제는 뭐 그 대체 에너지 쪽에 그 관심을 갈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하나 솔루션 같은 태양광 쪽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풍력 발전이라든가 예, CS 윈드라고 있죠. 이런 회사들 같은 거 계속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회사들은 전부 다 최소한 3년, 예, 최소한 1년, 3년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방법인 것 같고요. 친환경 쪽도 뭐 계속 관심을 가져줄 만할 것 같아요. 뭐 폐기물 처리라든가 예, 뭐 이런 쪽에 대한 부분 관심 가져줄 것 같고 올해 제가 조금 올해서부터 강의하거나 상담을 할 때 제가 많이 권하는 쪽이 이제 방산주 쪽. 지난주에도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최근 한 20년 사이인가요? 러시아가 무너진 이후에 요즘 같이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게 피부에 와닿는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하튼 전쟁이 안 나더라도요. 각 나라들이 지금 폴란드도 그렇고 동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이쪽에 대한 준비 내지는 대비책을 마련하자라는 걸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주, 이따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지만 방산주 쪽에 대한 관심도 당분간은 예, 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남북 연락사무소가 예, 폭파된 날, 이때가 3년 전인가 6월 15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립니다. 6월 15일 날이었었는데, 예, 북한의 김여정 그 양반이 이제 뭐, 남한과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겠다. 그래가지고 6월 초부터 주가가 이제 싸부작 올라가더니만 6월 15일 날 딱 폭파하니까 그때서부터 뭐 3일 연속 상한가에다가 4,000원대가 12,000원까지 간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이냐면 요요 회사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뭐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특정한 종목을 찍어서 뭐 제가 투자를 뭐 조정한다든가 뭐 그런 뜻 전혀 아니고요. 대신 우리 독자분들께서 우리 훌륭한 방송 우리 피시 엠베스트 독자분들께서 음 앞으로 주식을 해볼까? 어떤 종목이 좋을까? 라고 이제 고민이 딱 되는 순간 일단 첫 번째 접근하셔가지고 바구니에 담을 만한 종목에 넣을 만한 종목을 제가 지금 리스트업 해드리는 거니까 당장 뭐 이 방송 보자마자 지금 오늘 당장 투자하세요. 뭐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빅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예, 남부 연락사무소 폭파된 날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4,000원서부터 12,800원까지 가는 게 한 2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투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예, 뭐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예,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뭐 많이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리오프닝주라든가 예, 그죠? 예, 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유망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가격이 반영이 상당히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종목 중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데 안타깝게 그 회사들의 그 매출의 70% 이상이 다 중국 쪽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고 지금 뭐 자동차도 그렇고 너무 중국 시장이 지금 우리가 지금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그게 참 이게 타이밍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어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지금 막 날라야 되거든요. 지금요. 그죠? 마스크도 안 쓰는데 지금. 그죠? 근데 중국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그게 이쪽은 저는 조금 이렇게 조금 요렇게 좀 제 의견이니까 좀 좋을 것 같고 나름대로 제가 그래도 방송에서 상당 부분을 제가 오픈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죠. 일단 방산 쪽 같은 경우만 제가 이제 지금 또 이런 종목들,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이라든가, K9 자주포 만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천궁2 미사일 만드는 LI 넥스온 같은 회사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하여튼, 제가 항상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하고, 제 책에도 있는데요. 부자하고 일반인은 딱 하나 다른 게, 부자들도 L이 있고 일반인도 L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들의 L은 라이프, 생활 자체가 이 투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신문이라든가 뉴스가 다 재테크 투자의 어떤 소스로 보이는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의 L은 라이브러리죠, 라이브러리. 맨날 공부만, 공부만. 그죠? 물론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공부만 하려고 하다가는 안 되거든요. 이게 습관이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이 시험부터 제가 정말 좋은 소스 알려드릴까요?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다. 북한이 뭐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천안함 사태, 도발. 그러면 무조건 2, 3일 정도는 이 방산주들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다. 뭐 이를테면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악수한 날. 그때는 당연히 뭐 남북 경협주라든가 이런 때 토목공사주가 떴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하기 이전의 투자 방법, 치고 빠지기 이런 걸로는 저는 단연코 저는 신문 기사라든가 뉴스 같은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제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 뭐 퍼라든가 EPS라든가 PBR이라든가 에비타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 제대로 알고 파악하고 투자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는 중기 한 1년에서 3년 정도 보시는 거고 개미들이 조금 우리 급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투자한 종목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한테 뭐, 장기 투자하시네요. 그러시는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뉴스만 보고 투자하셔도 충분합니다. 완전히 충분해. 제가 스캘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스캘핑 아시죠? 이렇게 뭐 초단타 초 단위로 투자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직장인들 많으니까 그래도 한 2, 3일 정도로 본다면 그거를 매일 2, 3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여러분들이 한 분기에 한두 번 정도만 그러니까 한 대여섯 번 정도만 그런 식의 어떤 치고 빠지기에 성공하신다. 그렇다고 제가 뭐 3년, 5년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병행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시기엔 제일 좋은 게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막말로 지하철에서 퇴근하시면서도 투자가 가능하셔야 되고요. 화장실에 앉아 계실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제가 재작년에 수익을 본 게 시즌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길거리에 걸어가면서 마음이 급한 마음에 어떤 상가에 처마 밑에 서가지고 투자한 게 제가 시즌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수익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습관, 몸에 배어있는 게 되셔야 돼요. 편의점의 가정상비약 코너에 있는 약 이름을 5개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근데 의외로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라이프 이즈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투자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제가 요걸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약이 있습니다. 요 약이 있는데, 요 약이 지난주까지는 의약품이어가지고요. 주말에 영업 안 하는 약국에서만 판매가 된대요. 근데 요 약이,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가요? 그래서 의약품에서 제외되면서 요 약이 다음 주부터 약국이 아니라 전국에 수만 개가 있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에서 요 약이 팔린대요. 그런 뉴스가 오늘 기사에 났어. 그럼 이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의 주가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회사에 대해서 에비타라든가 PBR 같은 거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약이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는 순간, 그때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겠구나. 솔직히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제가 원하는 거는요. 그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드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신문 기사, 모든 TV 뉴스가 전부 다 투자화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런 거 이런 뉴스들은 무조건 투자하셔야죠. 제가 그렇다고 뭐 수천만 원 수억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 그죠? 예, 우리 직장인들 그죠? 우리 대학생들 젊으신 분들 예, 이런 기사들은 당연히 투자하셔야죠. 그리고 여기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무상증자 같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예, 물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 좀 이렇게 이걸 뭐 악용하는 기업도 있긴 있지만 무상증자 같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현금이 넘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투자하셔야죠. 그다음에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자사주 매입 소각은 뭐 다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사의 대형 악재 발생 이것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가 뭐 횡령이라든가 갑질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걸로 검찰에 출두했다. 그럼 무조건 여러분들은 저 회사의 경쟁사가 누군지 생각하시는 습관. 네, 그걸 꼭 부탁드릴게요. 예전에 그 몽고 간장인가요? 그 회사가 갑질 파동 났을 때 제 기억으로 샘표 식품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그러니까 적의 불행이 나의 행복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어떤 트렌드라든가 동향이 여러분들 그 어떤 회사가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무조건 그 회사의 경쟁사가 어딘지 예, 그런 걸 생각하시는 습관을 부탁드리고 이런 기사들은 당연히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여기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익 감소라든가 유능한 CEO의 퇴진이라든가 노사분규라든가 외국인 기관 큰 손들의 매도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에 결론을 쭉 드리면 부자들은요, 여러분들, 부자들은 산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나무, 개별적인 숲을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개별적인 나무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산만 봐요, 여러분들. 물론 산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ETF라든가 이런 거 투자할 때, ELS 같은 거.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ETF 같은 거에 투자하시는 건데, 저도 적극 권합니다. 근데 그래도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뭐 대박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수에 투자해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소액으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정도에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런 어떤 사안 가지고 같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리 시장이 올라가도 꼭 떨어지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내 거라 그러죠?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미쳐버리는 거죠, 지금. 그죠? 예?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꼭 떨어지거나 안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 아파트잖아요. 썩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로 본다면 아무리 시장이 올라가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다. 반대로, 아무리 시장이 떨어져도 버티거나 오르는 종목이 있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 저는요, 수강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혼냅니다. 저한테, 교수님, 지금 주식 아니죠? 지금 주식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혼냅니다. 지금이 주식이 아니고 긴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투자하셔야죠. 항상. 대신 그 안에서 이제, 유망 업종이라든가 수십 개 업종이 있는데 업종 전체가 폭삭, 업종 전체가 폭등,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만의 관심 업종과 종목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예, 조금 뭐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 생각에 올해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또 하나의 기회일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 4번 원자재에 대한 인버스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유망 산업 대표주에 대한 중기 투자 같은 걸 병행하시면서 신문 뉴스를 활용한 어떤 치고 빠지기, 단타 투자도 같이 병행하시는 그런 어떤 습관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요 방송을 보시고 오늘부터라도 당장 혹시 설마 지금도 스마트폰에 MTS, 증권회사 MTS가 다운로드 되어 있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하철 갈아타시면서도 투자가 가능하셔야 돼요. 그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예, 다시 한번 강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너무 들었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굉장히, 예. 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고 교수님이 감사합니다. 주식 말고도 또 부동산 관련돼서도 굉장히 예, 조예가 예. 깊으시기 때문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네,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셔서 아, 감사드리겠습니다.